안녕하세요, 집다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년상제의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늘 신선한 기획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년상제가 새로운 공간을 기획했다고 해서 그 공간에 나와 보았습니다. 보통 유년상제라고 하면 타일 판매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유년상제는 It's all about materials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단순히 타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물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대 건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년상제 사업 건물에 스페이스 B라는 갤러리에서 유년상제의 시선으로 기획한 전시를 공개하고 유년상제의 철학을 대중에게 알려왔다면, 이번에는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재료를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유년상제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공간을 둘러보며 다양한 재료를 통한 영감을 느껴보시죠.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는 이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을 시작한 이곳 1층에는 카페 마더 오프라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마더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년상제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감각적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여러 설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일, 스틸, 우드, 세라믹 등의 다채로운 물성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를 보고 떠오른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1층의 카페에서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이곳은 아뜰리에 에크리튜의 공간이네요. 아뜰리에 에크리튜는 디자인 기획 컴퍼니로 브랜딩을 제안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보드에는 아뜰리에 에크리튜의 작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핸드 드로잉, 레퍼런스, 아이디어, 소재 등이 모두 담긴 이 보드를 보고 있으니 작업 과정과 그 가운데 했던 고뇌들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네요.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인테리어 작업할 때 작업물들을 모아 보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인철님의 작업물도 볼 수 있네요. 여인철님은 인테리어 쪽에서는 간살도어로 알려진 아티작의 작가님이세요. 아티작은 간살도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진 가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티작의 작업물들을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나무와 금속이라는 서로 다른 물성이 만나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느낌이 참 좋네요. 그 옆으로는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5콤마의 손으로 엮어 독특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패브릭 작품인데요. 굳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간 안에서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한지라는 소재를 이용한 작품들이 보입니다. 한지의 독특한 패턴을 얹은 툴프레스의 작품과 한지의 여러 질감을 표현한 이정민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대로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주면 공간의 임팩트와 색깔을 주는 요소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곳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인테리어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많은 마감재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넓고 자재는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존을 지나 커머셜 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감 매거진도 있네요. 감은 순 우리말로 재료를 뜻합니다. 옷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건축 재료를 깊이 탐구해서 재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매거진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면 자재를 단순히 재료로만 바라보고 취급하게 되는데, 이 매거진을 읽어보면 재료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각 소재들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간을 갖고 교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소재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신간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집다움 사무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이곳에는 업사이클링 자재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자재들을 공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이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환경을 위하는 작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공사를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업사이클링 자재,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테리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평소에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받아가네요. 여기 보시면 한 평면에 다양한 타일을 이용해서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액세서리 모듈과 함께 구성해 두었는데요. 타일은 600에 600, 1200에 600, 300에 300처럼 크기가 다른 타일을 함께 배치해도 그 간격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타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요즘은 대형 타일로 심플하게 벽과 바닥을 덮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컬러와 결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타일을 매치해 보는 것도 감각적인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감재는 처음 보는데요. 꽃, 잎, 풀 같은 천연 소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감재네요. 우리나라 한지 중에서도 꽃잎이나 나뭇잎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지는 꽃잎, 나뭇잎 등이 살짝 들어가서 패턴으로만 쓰였다면 좀 더 두께가 있고 코르크처럼 자연물 자체로 이루어져서 텍스처가 강하다는 게 다르네요. 내구성이나 습기에는 얼마나 강한지,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저처럼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직원분께 물어보시면 담당자 연락처까지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이 제품은 윤현상제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촬영 마치고 문의드려 봐야겠네요. 테라코타 소재의 자재들입니다. 아마 중등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테라코타는 흙을 뜻하는 테라와 굽다를 뜻하는 코타가 만난 말로 점토를 불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첨가제 없이 점토와 물을 사용해서 구운 천연 건축 자재인데요. 내구성이 좋고 흡수율이 낮고 친환경적이라 건물의 외장재로도 좋습니다. 또 석재에 비해 가볍고 색상에 변질이 없어서 유지보수에도 용이합니다. 테라코타는 원래 이런 붉은 자재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다양한 컬러로 자재가 생산된다고 해요. 광택이 없이 흙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라코타의 느낌을 살려 내장재로 사용한다면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겁니다. 테라조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핫했던 자재였거든요. 테라조는 시멘트에 대리석, 돌, 유리 같은 다양한 재료의 조각을 섞은 형태의 자재를 뜻하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컬러의 에폭시 수지에 천연석, 유리 등을 섞은 에폭시 테라조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할 때에는 시멘트 테라조나 에폭시 테라조 대신 주로 테라조 패턴의 타일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물의 내외장재로만 테라조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구나 오브제, 세면대 등에도 쓰이고 있어요. 매개가 되는 재료 안에 다양한 소재를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테라조도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3번 서가에는 돌로 된 소재들이 있네요.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낸 천연 대리석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재가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서 천연 석재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채취가 어렵고 자연에 한정적으로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비싸서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빠지지 않는 자재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콩자갈은 핫플 카페에서 빠지지 않는 인테리어 요소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도 시공할까 고민했었던 소재입니다. 결국엔 1200에 1200각 대형 타일을 시공하긴 했지만 얼마 전 한남동 카페 마하에 갔을 때 벽에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천연석으로 마감을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공간에 무게감을 더하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느낌이라 약간 산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거 공간에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자이크 형태의 석재라면 크게 부담 없이 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는 인테리어에 쓰이는 보드들과 몰딩이 있습니다. 표면에 컬러와 텍스처가 다양하게 표현된 보드들도 있네요. 최근 무몰딩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낸 몰딩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클래식한 인테리어의 대명사인 웨인스코팅은 이 몰딩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인테리어 보드, 몰딩은 벽면에 고정할 때 타카를 싸서 고정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타카핀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간혹 이 타카 자국을 시공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카 자국은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어떤 공간에 가보면 인테리어는 멋진데 소리가 너무 울려서 공간에 머무는 게 힘든 곳도 있어요. 이곳에 다양한 흡음재들도 있으니 공간을 구성하실 때 소음도 고려하셔서 계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가에는 아크릴, 유리 등 빛을 투과하는 소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친한 대표님들과 소규모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아크릴 취급하는 업체에 공부차 다녀왔었어요. 아크릴에 기포나 패턴을 넣어 빛을 투과하면 그 부분을 빛나도록 연출을 하거나 금박 같은 다른 소재를 넣어 화려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크릴은 유리보다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리를 썼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위치에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욕실 유리 파티션 대신 아크릴을 시공하기도 해요. 이 서가에서 제일 눈에 띈 자재는 유리블럭입니다. 시선은 차단하면서 빛은 드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자재예요. 보통 유리블럭은 테두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유리면 자체에도 패턴을 넣어 불투명하게 연출을 해요. 그런데 이 유리블럭 같은 경우에는 6면이 모두 투명하네요. 면으로 시공되었을 때보다 그 투명함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에르메스 매장에 파사드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투명함이 주는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유리벽돌을 레이어를 주면서 시공을 해서 환상적으로 연출하고 있는데요. 개방감을 잃지 않고 공간을 구분하고 싶은 부분에 주거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서가에서는 스위치 콘센트가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스위치 콘센트 커버도 있고 목재를 이용한 스위치 콘센트 커버도 있네요. 이렇게 토글 형태의 스위치를 쓰니까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세라믹 재질을 스위치로 쓰는데 설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스위치를 고객님 댁에 써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가구 손잡이들도 있는데요. 집다움에서는 심플함을 추구하는 터라 가구 손잡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크리스탈, 오닉스 같은 소재의 손잡이를 보니 이쁘네요. 가구에 포인트 주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구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체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손잡이가 있으시면 구매하셔서 직접 교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구 마감재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가구의 마감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소재도 너무나 다양하고 장단점, 특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스터디에서 가구 업체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많이 배워왔으니 나중에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레놀립 필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놀립 필름이 적용된 이런 가구재도 있습니다. 벽면과 가구를 일체감 있게 시공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번과 4번 서가에는 바닥재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보통 주거에서는 우드 플로어링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소재의 플로어링도 볼 수 있습니다. 커튼이나 침구에 쓰이는 패브릭도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다른 마감재들과 직접 맞대어 비교하면서 서로 간의 어우러짐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가에는 우리에게 색감과 패턴으로 영감을 주는 자재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 수입 벽지들의 샘플도 있으니 한 권 한 권 펼쳐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강렬한 마감재가 한 공간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데 패턴이 멋진 수입 벽지가 이러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 같습니다. 1번 서가에는 벤자민 무어의 컬러 칩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재 선택할 때 컬러의 차이 때문에 마감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페인트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커스텀이 가능하고 그만큼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인터넷 검색만으로 컬러를 결정하게 될 때가 많으실 텐데 모니터 종류에 따라 사진의 보정의 정도에 따라 컬러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이 어려워요.
그럴 때 이 공간을 방문하셔서 컬러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년존입니다. 유년상제가 타일이 주력 상품인 만큼 캐라콜 줄룸 파우더를 디스플레이를 해두었네요. 컬러풀한 매지 라인업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유년 오디너리 서가에서는 유년에서 취급하는 오디너리한 타일 샘플을 볼 수 있네요. 유년에서 취급하는 타일은 이보다 많겠지만 이곳에서 타일 샘플을 가져다 두었다는 건 인기가 많은 타일이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타일들만 살펴봐도 현재 타일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가의 이름부터 엑스트라 올디너리, 스페셜한 타일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형태의 타일들이 있고요. 모자이크 타일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입체 타일들은 어떻게 시공되는지 시공 사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타일은 1층 카페의 대형 원탁의 상판에도 시공되어 있는 타일인데요. 솔리드 컬러의 바탕면에 아주 작은 점들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여러 공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일은 멀리서 보면 단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패턴이 눈에 띄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패턴이 있는 타일도 색다르네요. 넓은 면적에 시공된 것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의 평면에 시공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에 있는 비비드한 색감의 모자이크 타일도 재밌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에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네요. 소재가 건축과 예술에 영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소재들을 써서 공간을 연출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마구 듭니다. 이곳에는 도쿄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인 랜드스케이프 프로덕트의 오브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공간을 밝혀줄 소품들이 있으니 보시면서 영감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테이블 위를 보니 각각의 테마로 인테리어 마감재들을 모아두었네요. 실제로 인테리어 상담을 할 때 선택한 자재를 배치해보고 서로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보드를 만들어 보는데요.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에는 특별한 자재들이 많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자재들로 마감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감보드를 만들면 공간이 이렇게 꾸며질 것이다 하고 꿈꾸게 되는데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에는 그 꿈이 더욱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년상제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3층에는 계속해서 기획전도 열리고 있고 지하에는 유년상제 타일 쇼룸도 운영되고 있으니 시간 넉넉히 생각하시고 오시면 많은 영감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시는 8계절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년 후 머터리얼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8시즌의 유통기한 동안 시즌마다 전시의 내용도 바뀐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집다운 집, 나다운 집 만드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